책 읽기 좋은 날 북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편을 너무나 기다렸던 바로 그 책, 스틸리스입니다. 고요를 취하는 능력. 제가 여기서 읽어드릴 양이 한 3장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 문장도 뺄 수가 없이 그냥 그대로 다 읽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중간에 애드립 없이 저의 생각이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읽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책을 꼭 구매하셔서 직접 읽어보시길 바래요. 왜냐면 저는 아주 적은 요만큼의 분량만 읽어드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선택한 제목, 지금은 지금뿐이다.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서 열린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40년 회고전, 예술가가 여기에 있다 라는 제목 자체로 기념비적인 퍼포먼스를 예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당연히 마리나는 어떤 식으로든 전시장 내에 있을 터였다. 그러나 그녀가 정말 말 그대로 그곳에 있기만 할 거라고, 그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 사람이 71일 동안, 총 71일 동안 750시간 동안 1545명의 낯선 사람을 코앞에 마주하면서 아무런 도움 없이 또 방해 없이 화장실조차 가지 않은 채 의자에 가만히, 정말로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마리나라는 예술가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정말로 일을 해내리라고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마리나의 전 연인이자 파트너였던 울라이에게 이 전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존경심만 드는군요. 마리나의 퍼포먼스는 제목에서 알 수 있을 만큼 단순했다. 따은 머리를 어깨 앞으로 가지런히 내린 66의 마리나가 횡덩그렁한 전시실로 걸어 들어와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은 뒤에 자신의 맞은편에 앉는 관람객을 그저 바라보는 것, 그게 전부였다. 거의 3달 내내 이 전시를 찾는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마리나는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에 매번 새로운 얼굴로 고개를 들어 새로운 사람을 마주했다. 마리나는 본인의 작품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서 저는 그저 자신을 비우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이죠. 현재에 집중한다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인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걸까? 마리나의 퍼포먼스를 직접 관람한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그것은 가히 종교적이라고 할 만한 경험이었다. 찰나의 순간에 타인을 온전하게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다. 마치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것처럼 타인과 맞물리는 느낌을 가져보는 것. 상대의 모든 에너지를 받아보는 경험은 더욱더 드물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토록 열정적으로 집중하는 타인의 모습을 언제 볼 수 있겠는가? 눈물을 흘리는 관객도 많았다. 사람들은 줄 서서 기다린 충분히 가치 있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울을 들여다본 것 같은 경험이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생각해보라. 마리나의 마음이 정처 없이 떠돌고 있었거나 마리나가 공상에 잠겨 있었더라면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분명 그녀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그 즉시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마리나가 몸과 마음의 긴장을 지나치게 풀고 느긋하게 있었더라면 자칫 잠들었을 수도 있다. 마리나가 배고픔, 불편함, 고통, 생리욕구 등의 신체 감각을 평소대로 유지했더라면 움직임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일은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날 퍼포먼스가 끝나려면 몇 시간이나 남았는지 신경 쓰기 시작했더라면 견디지 못할 만큼 시간이 천천히 기어간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마리나는 수도자가 자기 수련을 하듯이 전사의 강인함으로 모든 방해물을 완전히 무시한 채 오로지 그 현재의 순간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자신이 발디디고 있는 공간에만 존재했고 맞은편에 앉는 사람과 그들이 나눠주는 경험에만 집중했다. 무에 가까운 일을 하는 게 가장 어렵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리나는 자신의 퍼포먼스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 전시는 온전히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숨기고 말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뿐이죠. 현재에 집중하려면 우리의 모든 게 필요하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단상에 서서 연설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머릿속으로 연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생각하게 된다. 이런 행동이 어떻게 우리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위기에 맞닥뜨려 분투하고 있을 때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지, 끊이지 않는 위기 때문에 진전이 없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한다. 어째서 우리는 정서적, 정신적 에너지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이를 다른 것에 고갈해버리고 있는 걸까? 심지어 우리는 집에서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이 머릿속에는 개선해야 할 일들을 목록으로 만든다. 또 하늘에 아름다운 저녁놀이 펼쳐졌다고 해도 그 모습을 그대로 감상하지 못하고 사진을 찍는다. 현재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래서 놓치고 만다. 삶을, 최고의 순간을, 눈앞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저 물 좀 마실게요. 네. 마리나의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 줄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이러한 현상의 예시가 돼주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몰려들어온 이들은 특별한 작품의 첫 관람객이 되기 위해서 그에 못지않게 인상적인 그녀의 많은 작품들을 순식간에 지나쳐버렸다. 줄을 서 있는 동안에도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로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다. 또 서로의 몸에 기댄 채 낮잠을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이 열리자마자 몰려 들어온 거는 이렇게 줄 서 있었던 분들이 들어왔는데 정작 거기 현재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거죠. 낮잠을 자기도 했고 휴대전화를 확인했으며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이것도 우리 현대인들 저도 좀 찔렸던 부분이에요. 어떤 이들은 자기 차례가 오면 어떨지, 차례가 오면 무엇을 할지 이리저리 생각해 보기도 했다. 심지어 그 중에는 15초라도 유명세를 얻고 싶었는지 사람들 틈에서 희한한 행동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일상에 존재하는 놀라운 일에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닫고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관람객들이 마리나와 함께 오로지 현재에만 집중한 얼굴을 마주하는 초월적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바쁜 뉴욕 거리로 돌아갔을 때 과연 복잡한 도시에서 활기라는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셨을까? 아니면 곧바로 방해와 근심, 불안, 꿈, 에고로 가득한 바쁜 일상으로 복귀했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전으로 돌아가 거의 매일 하던 일을 그대로 했을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는다. 오히려 생각하고 행동하고 얘기하고 걱정하고 회상하고 희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순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쓴다. 한시도 지루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수십만 원을 훌쩍 넘는 기계를 사서 소주머니 안에 넣고 다닌다. 그리고 그렇게 애쓴 끝에 행복이 있으리라는 순진한 믿음을 믿고 품고 이런저런 활동과 감투에 끝없이 서명하며 돈과 성공을 쫓는다. 톨스토이는 사랑은 미래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야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해당하는 말이다. 대단히 큰 규모의 경기에 출전하는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온전히 그곳에 존재한다.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한 상태로 현재에 있다. 기억해야 한다. 굉장한 일이
미래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일은 없다. 명료함도, 통찰력도, 행복도, 평화도 마찬가지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할 뿐이다. 지금 이 순간이 문자 그대로 1, 2초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얘기할 문장에 별표를 쳤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금이란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존재하기로 선택한 순간을 뜻한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일 또는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한 희망이나 걱정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멀리 밀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은 몇 분이 될 수도 있고 오전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이 그만큼 버틸 수만 있다면 말이다. 초등학교 교사이자 작가인 로라 잉걸스 와일더의 말처럼 지금은 지금뿐이다. 결코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라. 자신의 일부만 떼어내서 그것에 어떤 문제나 기회를 짊어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있을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끈끈한 관계라는 게 있을까? 다른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확신해서 지금 이 순간의 기회를 자신 있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낭비하는 에너지가 적을수록 눈앞에 놓인 일에 쏟을 수 있는 에너지는 더 많을 것이다. 우리는 예술가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예술가는 알아본다. 예술가의 정신은 온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새가 날아가는 모습이나 낯선 사람이 포크를 잡는 모습이나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놓치지 않는다. 그들은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 머릿속에는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어떻게 사로잡고 어떻게 표현함으로써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지에 관한 생각뿐이다. 예술가는 현재에 집중한다. 그것이 고요다. 그리고 바로 이 같은 고요에서 탁월함이 나온다. 현재를 뜻하는 프레젠트에 담긴 또 다른 의미가 선물인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이 선물이라는 말이다. 스트레스가 크고 힘이 많이 드는 현재라고 저도 지금 이거 읽으면서요. 잠깐만 내가 이거 프레젠트 발음 잘했나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떨쳐버려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크고 힘이 많이 드는 현재라고 할지라도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활용하여 이 순간을 충실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이 순간에 빠져드는 능력을 길러봐야 한다. 바라던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로 힘들고 지루한 순간을 외면하지 않기를, 자신 없거나 부끄럽다는 이유로 아름다운 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보라. 주어진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살아보라. 탁월함이란 그런 것이다. 명상을 가르치는 스승은 제자에게 호흡에 집중하라고 지시한다.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스포츠에서 감독은 경기, 훈련, 반복과 같은 과정을 중요하게 이야기한다. 그건 지금 이 순간이 특별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최선을 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니 앞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 앞에는 지금 당장 할 일이 이미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 않은가? 그게 작아 보이든 하찮아 보이든 그저 집중해서 해보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이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하지 말라. 꾸물거리지 말고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지도 마라. 여기에 집중하고 온전한 자신이 되어보라. 현재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라. 과거에 시도해봤으니 실패했다고? 그래도 괜찮다. 그게 바로 현재의 좋은 점이다. 현재는 끊임없이 다가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가? 통째로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스틸리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북쌤이 응원합니다.